안녕하세요. 연락 문제로 시댁에서 다들 왜 그렇게도 왈가왈부하는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말 연락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은 1년 좀 지난 신혼이고요. 초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5일만 지나도 통 연락이 없다. 연락이 없다. 그렇게 바쁘다며 우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뭔 소린가 했습니다. 5일 전에 분명히 소리를 들어놓고 오랜만이다, 통 연락이 없다 하시니 기억 상실이신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그 후에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바빴다는 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은 자기 집에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연락드리는 친구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연락에 집착하실 줄 알았다면 저도 철저하게 했을 텐데 미처 몰랐죠. 제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테지만 처음에 그렇게 했기에 좀 후회하면서 어느 정도는 지킵니다. 뭐 통화라도 기분 좋은 내용이면 먼저 기분 좋게라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항상 전화 첫마디가 뭔 줄 아세요? 창 내리감 목소리로 시작을 하십니다. 첫째, 바빴니? 통 연락이 없어서. 너 그 전화 바꿔야지 못 쓰겠다. 전화도 잘 못 보고. 아니 고장난 거 아니냐? 급한 일이면 어떡하려고 지금 하니? 물론 급한 일도 아니었고 급한 일이면 남편한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빠서 부재중 보고 2-3시간 텀 있다가 전화를 하면 받자마자 툴툴 대십니다. 목소리 쫙 깔면서요. 급한 일이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바쁘냐 블라블라.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불쾌하고 싫더라고요. 친정 엄마랑도 통화를 자주 안 하고 톡으로 하는데 관계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을 해도 반갑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는데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통화만 하려고 하면 늘 스트레스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통화하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체한 기분입니다. 며칠 전 시아버지가 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가량 입원을 하셨습니다. 수술 전 입원 잘하셨나 잘 받으시라고 두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시아버지께만 하려다가 시어머니 성격 아니까 일부러 스트레스 받으며 두 분에게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간호하신다고 힘드시죠? 간호하는 사람도 밥 잘 못 챙겨 먹던데 식사는 하고 계세요? 제가 퇴근하고 병원에 들려서 어머님 밥 사드리러 갈게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받은 날도 수술을 잘 받으셨나 다행이다 힘내셔라 전화를 했고요. 일주일 동안 2번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주말에는 저도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몸이 별로 안 좋았고요. 남편이 퇴원을 돕겠다고 본인이 3-4통 하더라고요. 수술 전 검사 때도 검사 전날 통화를 했고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전화를 거니 알고 보니 결과가 하루 전에 나왔더라고요. 어제 결과 나왔는데 아들 며느리 아무도 연락 없다고 또 툴툴 대더라고요. 그럼 저는 또 후련해지고 머쓱하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제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고 전화하지 않고 메시지로 퇴원 잘하셨어요. 저는 확진이래요. 어머니도 조심하셔요. 몸 추스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간단히 쪽지를 보내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아파서 예민해서 그런지 기분이 상하는데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전화 오자마자 많이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묻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 3가지만 얘기만 계속하네요. 첫째, 남편한테 옮기지 않게 조심해라. 둘 중 아픈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 물도 돌아서서 마시고 마스크 쓰고 있어라. 방에 있어라. 아무리 온 국민이 걸린다고 해도 가능하면 안 걸려야 되는 병이다. 옮기지 마라. 그거 후유증 오래 간단다. 아버지는 아픈데 주말에 전화 한 통화 없길래 서운했다. 어떻게 전화 한마디가 없느냐? 어떻게 좋은 소식은 없고 안 좋은 소식 뿐이냐? 뜬금포. 내가 너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찝찝하다고 했다. 제가 장롱이라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이전부터 운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본인 아들 운전으로 고생시킨다고 자기 자식들은 운전부터 시켰다면서 사돈 어른은 그런 거 안 가르치냐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기분 상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님 간호 때문에 같이 입원하셔서 제가 지난 금요일 어머님 볼일을 집에서 1시간 넘는 지역에 가서 대신 해드렸는데 그 얘긴 쏙 빼시네요. 이번 주 못 가게 생겼다고 하니 거기 못 가서 어떡하느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긴 하던데 이 소리를 찌꺼리시네요. 죄송해요. 화가 나서 찌꺼린다고 말이 나오네요.
그리고 뜬금없이 너 눈썹 반영구 했다더니 거기서 온 거 아니냐고. 거긴 1인 가게고 어디서 걸린지는 아무도 모르죠. 참나 아버님 아프신데 제가 전화를 몇 통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화 한 통화가 와도 정말 기분 나쁘거나 부담 주는 내용뿐이고, 전염병 걸렸다니까 남편한테 안 옮겨야 한다는 말은 10번은 더 하고 끊는 시어머니. 남편한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해야 할까요? 남편하고의 사이는 좋습니다. 남편은 저를 생각해주려 노력하지만 자기 엄마한테 부드럽게 말할 줄을 몰라서 싸움이 커질까봐 제가 참는 편입니다. 사실 통화하면서 어이없는 소리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어머님은 좀 이러신 것 같아 하면 남편한테는 착한 시어머니인 척 하는지 땡땡이한테 잘해주라고 위해주라고 하던데 왜? 뭐라고 하셨어? 이래요. 앞으로는 통화 녹음 해놓으려고 하는데 들려주면 저만 별난 사람 미친놈이 될까요? 시어머니 이야기 녹음해서 들려주는 사람 진짜 있겠죠? 후기. 사실 말은 꺼냈지만 녹음 이런 거 안 해봐서 그냥 홧김에 한 말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통화하고 그새를 못 참고 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몸도 아픈데 폭발할 것 같아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가 제대로 듣는 것 같지 않아서 다시 말하는데 남편 옮지 않게 조심하고 집에서도 잘 때도 마스크 껴야 한다. 2개도 낀다더라. 우리 아들은 기관지가 약해서 후유증 노래가.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시아버지한테라도 전화를 바로 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긴 운전 빨리 하라고 했는데도 말 안 들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리지. 사람들 많은데 맨날 다니니까. 정말 듣기도 싫어서 어머님 저 지금 연락서 끊어야 해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전송을 해서 네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요. 그리고 전화번호 차단했고 그 뒤로 전화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듣고 화들짝 놀랐는지 난리 한번 친 것 같은데 그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너무 아파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연락은 나한테만 올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한바탕 한 것 같긴 합니다. 아, 정말 연락이 뭐라고 이러는지. 차라리 속 시원해요. 그냥 사이 좀 나빠지고 연락 안 하는 게 제 명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의견 정말 감사했습니다. 현명하게 살게요. 댓글. 당연히 남편한테 얘기해야죠. 아픈 사람한테 안 좋은 소식뿐이냐니 그게 할 말인가요? 모든 며느리 탓하는 것도 진짜 듣기 싫으네요. 어머니께 난 가족도 아니라고, 난 너무 서운해서 당분간 연락 못한다고 하고 남편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시어머니 전화 받지도 마세요. 전화 강요도 짜증나는데 아플 때 대하는 거 보니 진짜 나이만 든다고 어른이 아니네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꼭 남편한테 말하고,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한다 그러면 말리지도 말고 내버려 두세요. 아들이 아내 감싸는 거 알면 조심하는 척이라도 하겠죠. 2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쌓인 거 많은 며느리입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 일절 없는데 꼭 집 한 채 사준 것처럼 저를 빚쟁이처럼 대하시는 분. 저를 많이 괴롭혔던 시어머니. 시어머니 병간호하느라 병원에서 쫄쫄 굶었을 때에도 그걸 보다 못한 옆 환자 할머니가 저에게 호박죽을 사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먹을 수도 없게 빼앗아 드시던 시어머니이셨죠. 그래도 도리는 하고 살았어요. 그놈의 며느리 도리가 뭔지. 때 되면 가전 바꿔드리고 때 되면 용돈 드리고 병원비 같은 거야 당연히 형제들과 십시일반해서 드리고, 생신 선물이며 명절 선물이며 안 해간 거 없습니다. 아프시면 배불러서도 매일 간식 사서 병문안 다니고 나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돌아오는 건 참혹하니 화낼 필요도 없이 그냥 용돈을 안 드려야겠습니다. 정말 호의를 베풀면 호구가 된다는 말이 뼈에 새길 명언이네요. 이번에 생긴 일인데요. 제가 며칠간 독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죠. 남들은 시어머니가 아들 밥 해주러 오셨나 보다 하지만 이 이야기하려면 너무 긴데 결론은 그게 아니라 제가 없는 집이니 마음껏 뒤져볼 수 있으니 오신 거죠. 이 기회를 그냥 놓칠 리가 없으시죠. 그동안 겪어온 바 온갖 집안 다 뒤지고 제 가계부면 통장 열어볼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가계부 다 뒤져서 보시더니 우연히 내가 봤는데 너 친정에 돈 다 퍼주더라, 너 신발도 많은데 또 구두 샀더라 등등 간섭을 어찌나 하시던지 무서울 지경이었죠. 그런 일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아는 엄마 집에 다 숨겨놨죠.
그런데 한 가지 반찬이 걱정이 되더군요. 위생적인 부분에서 시어머니랑 잘 맞지 않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반찬을 덜어 먹고 젓가락에 닿은 음식은 다시 먹지 않는데 시어머니는 먹고 남은 거 다 모아서 다시 반찬통에 넣으시거든요. 너무 비위 상하고 싫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오시면 얼른 제가 식탁 다 치워버리기 바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핑계대며 시어머니를 못 오게 하는 것보다 그냥 서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고 싶었기에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김치통 반찬통 큰 거 그대로 넣으면 반찬도 금방 상하고 드신 거 합치면 또 금방 상하니 덜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건 꼭 버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저희 집 오셔서 이런 행동하시는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고 계속 참다 이번에 제가 게장도 새로 담가놓고 장아찌도 힘들게 담가놓고 그래서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하셨지만 기분이 나빠 보이시더군요. 그래도 반찬 더럽혀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말 잘했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퇴원해서 갔는데 제 예상대로 뭘 찾으러 그러셨는지 장롱이며 캐리어까지 전부 뒤져보셨더라고요. 아니 텅텅 비어있는 캐리어는 왜? 진짜 무슨 좀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네요. 그리고 반찬도 합치는 적이 있고요.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파김치를 담그셨다고 하길래 용돈이 떨어지셨나 보다 했죠. 자그마한 김치통으로 하나 주시면 저희가 20은 드리고 오거든요. 그냥 김치값이라기보다는 간 김에 용돈 드리는 의미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김치들을 꺼내십니다. 그런데 파김치만 꺼내시는 게 아니라 물김치나 갓김치도 꺼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했죠. 저희 시어머니 김치나 뭐나 잘 안 베푸세요. 항상 친정에서 가져다 먹었죠. 그런데 제가 식탁에 앉아있는데 저랑 눈 하나 안 마주치고 파김치, 물김치, 갓김치 뚜껑을 다 열어서 아까 식사하셨던 숟가락으로 저 보란 듯 떠서 드시고 휘휘 저으시네요. 다분히 의도적이란 건 바보 아니면 다 알죠. 솔직히 저 그 김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행동이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저 쳐다도 안 보고 계속 보란듯이 뒤적뒤적. 그리고 쌩하게 가버리시네요. 나름 복수하신 건가 봐요. 그 모습이 얼마나 티가 나던져. 그런데 이번만큼은 참 못 참겠더군요. 저 역시 보란듯이 봉투 처음으로 안 들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갈 때 계속 남편을 불러 세워요. 냉동실 갈치 한 토막 가져갈래? 상추 한 봉지 가져갈래? 고추 한 봉지 가져갈래? 저 멀리서 다 들었지만 모른 척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나감의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 절 째려보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저 역시 입만 웃으며 계세요 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동안 많이 참고 할 말도 참고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런 행동을 하시면 구구절절 말할 게 아니라 돈을 끊어야겠습니다. 앞으론 그런 행동 안 하실 테죠.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조몰래 돈 빌려달라 하셔서 사단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비밀로 했다가 들통이 나서 제가 난리를 치고 이혼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 이혼 위기 겪고 남편이 시댁에 주는 만원 한 장도 터치 안 해요. 그냥 제가 알아서 주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도 병원비랑 사시다 고장난 가전 정도는 바꿔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도 지고짓은 참지만은 못하겠고 다시 안 볼 가족도 아니니 저 못 건드리게 하고 싶은 거죠. 절 건드리면 용돈이 없다는 걸 아시면 저런 식으로 절 건드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치사하지만 치사한 사람에겐 치사한 방법이 먹히더라고요. 후기. 남편한테 이거를 보여주고 다 이야기했고 사람들 의견 보면서 남편도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래도 용돈 가지고 그러는 거 너무했다 하면서 앞으로는 행사 때만 가고 시댁에 가지 말자고 하네요. 집으로도 앞으로는 시어머니 오지 못하게 한다 하고요. 제가 백날 말해봐야 묵묵부답 답이 없다가 대중들이 말하니 그래도 남편이 깨우친 게 있나봐요. 이제부터는 연락을 줄이고 얼굴 잘 안 보면서 살려고요. 모두 좋은 의견 감사했습니다. 댓글. 그동안 많이도 참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잘해주면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밀당이 필요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봉투 주는 거 아니란 거 인식시켜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댓글이. 아들이 자기 엄마 용돈 못 주냐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 시모의 행동들을 봐요. 지금 저 상황은 아들이 제정신이면 용돈이건 생활비건 다 끊어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인간이 사악하면 저런 짓을 하면서 아들 며느리를 부리나요? 저게 인간이 할 짓인가요?
왜 시모는 짐승 같은 짓을 해도 되고 자식은 용돈, 생활비를 줘야 하는데요. 저 시모는 돈이 끊기는 경우를 당해봐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것 같네요. 며느리 없는 집에 와서 집을 뒤지는 시모라니 무슨 치매도 아니고 저건 아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